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결국 가장 먼저 잊혀요. 이 말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겪어본 거예요. 잘해줬는데 만만해진 느낌. 웃어줬는데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 명절에 혼자 음식 다 차려놨는데 돌아온 건 수고했어요. 한마디뿐인 그 느낌. 그날 저녁 설거지하면서 혼자 사귄 그 감정. 그게 뭔지 다들 알 거예요. 근데 더 불편한 얘기를 해야 해요. 그 억울함이 쌓일수록 더 잘 맞춰주려고 할수록 사람은 더 멀어져요.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방향이 처음부터 반대였거든요. 더 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덜어내는 결과를 만들고 있던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잠깐 한 가지만 떠올려 봐요.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딱히 친절하지도 않고 분위기 맞춰 웃는 법도 없고 할 말은 하고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티가 나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자꾸 끌리고 그 사람 말이 완지 믿어지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진짜 인정받은 것 같은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를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 얘기예요. 비위 안 맞추고도 아니 비위 안 맞추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뭔지 세 가지로 얘기해 볼 건데 이건 자기계발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어딘가에서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그게 뭔지 언어가 안 됐을 뿐이에요. 오늘 같이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진짜로 남의 시선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는 척 말고요. 진짜로요. 제 친척 어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70 중반이고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에요. 어릴 때 이분이 참 불편했어요. 명절에 어른들이 다 모이면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맞장구도 없고 웃음도 없고 누가 자랑을 늘어놔도 그래요 한마디예요. 어릴 때 저는 이분이 좀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명절 때 어른들이 다 모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분 옆자리로 가요. 먼저 말을 걸지도 않는데 그냥 옆에 앉아요. 시끌벅적한 자리에서도 이분 주변만 이상하게 조용하고 그 조용함이 편안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사촌이 큰 사업 실패를 했어요. 집도 잃고 관계도 많이 끊어졌어요. 그 사촌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부모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작은아버지한테 왜 하필 이분한테 갔냐고 물었더니 사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뭘 보여주지 않아도 돼서.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누구한테도 잘 보이려 하지 않았던 게 수십 년 동안 사람들한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 사람은 피부로 느껴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인상을 심으려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는 건지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오래 살수록 더 정확하게 알아요. 뭔가를 보여주려는 사람 앞에선 자꾸 물러서게 되고 그냥 자기대로 있는 사람 옆에선 이상하게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 잘 보이려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인상을 남기려고 미리 계산하고 있진 않은지, 그 계산이 습관이 돼버린 건 아닌지, 그 질문이 불편하다면 지금 이 얘기가 제대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남의 시선에 꽂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을 굳이 숨기지 않아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10년 넘게 총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동네 평이 안 좋았대요. 새로 이사 오면 먼저 인사를 안 한다. 좀 차갑다는 말이 돌았어요. 실제로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티가 났어요. 억지로 친한 척 안 했어요. 인사는 하되 그 이상은 없었어요. 처음 몇 년은 그게 단점처럼 보였어요. 분여회 총무가 저러면 되겠냐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아파트에서 속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 됐어요.
새로 이사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문제로 힘들 때, 이웃집이랑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 문제로 남편이랑 다퉜을 때, 다들 이분한테 먼저 왔어요. 왜인지 알아요?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나한테도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 만나도 다른 말을 안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모두한테 웃지 않는 사람이 10년이 지나 모두한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머릿속에 얼굴이 하나 떠오르는 분 있어요? 내가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고 있는 사람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지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지금 떠올랐다면 이미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쏟는 에너지가 정작 소중한 사람한테 가야 할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다는 걸. 인복 있는 사람은 그 구조 바깥에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조용히 선을 긋고 그 에너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써요. 많은 사람과 넓게 사귀는 대신 가진 관계를 깊게 해요. 그 깊음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인복이 돼요. 베풀었다는 걸 기억하지 않는다. 말은 쉬운데 진짜로 이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제가 아는 두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둘 다 자녀를 키운 어머니들이고 둘 다 정말 많이 해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가 달랐어요. 한 분은 자식이 전화를 잘 안 한다고 늘 서운해 하셨어요. 밥상 차려줬던 것, 등록금 댔던 것, 아플 때 병원 데려갔던 것, 이게 대화 속에 자꾸 나왔어요. 직접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 사이사이에 그 기억들이 한숨처럼 묻어나오는 거예요. 자식들은 느꼈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피로해요. 받으면 뭔가 채워줘야 할 것 같고 끊고 나면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전화가 줄어요. 멀어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거워서요. 이게 잔인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도 진짜였고 희생도 진짜였어요. 근데 그 진짜가 기억 속에 장부로 남은 순간 관계의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한 분은 성격이 불같은 분이에요. 감추는 걸 못하는 분이라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기한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명절에 2시간 늦게 온 적이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막혔대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며느리한테 한 말이 딱 하나예요. 바쁘면 내년엔 더 늦게 와도 된다. 진심으로요. 나중에 아들이 여쭤봤대요. 어머니, 그때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서운했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왔잖아. 왔잖아. 3글자예요. 근데 그 3글자가 그 집 며느리 가슴에 어떻게 박혔을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서운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기억으로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 하나가 관계 전체의 온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200년 전 한 사람 얘기를 해야 해요.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처음 제자를 받을 때 15살짜리 아이가 찾아왔어요. 황상이라는 아이였어요. 시골 아전의 아들이었는데 말끝을 흐리며 여쭤봤대요.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정약용은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죄인의 몸으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처지에서 이 가르침이 자신에게 무엇을 돌려줄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르쳤어요. 세월이 흘러 정약용이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 한양으로 돌아갔어요. 황상은 강진을 떠나지 않았어요. 깊은 산골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스승이 심어준 것들을 품고 살았어요. 그렇게 34년이 지났어요. 황상의 나이 49이 됐을 때 스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라도 강진에서 한양까지 먼 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스승 앞에 엎드린 황상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정약용이 말했어요. 내가 이제야 왔구나. 많이 생각했더니라. 정약용이 기억하지 않았던 가르침을 황상은 평생 기억했어요.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황상은 매년 기일이 되면 강진 산골에서 한양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올렸어요. 베풀고 잊은 사람이 받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거예요. 내가 해준 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는 그 무게를 느껴요. 감사인지
부담인지 모를 그 묘한 무게를요. 근데 내가 흘려보내면 상대가 오히려 더 오래 기억해요. 빚이 아니라 온기로 남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억지로 좋아하지 않는 것, 해줬다는 걸 새겨두지 않는 것. 셋 다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이걸 하면 그건 그냥 천성이에요. 배신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이 이걸 하면 그건 그냥 운이에요. 근데 다 겪고 나서도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선을 조용히 긋고 베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달라요. 그건 단련이에요. 삶이 빚어낸 거예요. 오래 살아온 삶 속에서만 나오는 결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어딘가 걸리는 분이 계신다면 해줬는데 안 돌아온 것, 맞춰줬는데 가볍게 여겨진 것, 그 감정이 아직 살아있어서일 거예요. 틀린 감정 아니에요.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부를 오래 안고 있으면 가장 무거운 건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오늘 누군가한테 해준 것 하나를 그냥 흘려보내보는 거예요. 왔잖아 하고 끝내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채널은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책을 썼던 것처럼 오래 쌓인 삶 옆에 조용히 앉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다시 들여다보는 자리예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같이 가요.